텍사스 영화 불모지였던 한국 영화계에 파란을 일으키며 등장. 1,3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형 크리처 장르의 새 시대를 연 이 영화. 그 안에 녹아든 봉준호표 휴머니즘과 블랙 코미디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기생수 더 그레이는 우리나라 최고의 크리처 피처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농담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나온 작품들 중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한 괴물 액션 드라마입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일본 만의 한국 리부트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자기 세계관의 괴물을 빌드업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것입니다. 네, 저는 이 작품을 재밌게 봤습니다. 그게 가장 놀라운 점이죠. 처음에 이 드라마가 광고판에 뜨는 것을 봤을 때 그냥 또 다른 일본 실사화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근데 한참 뒤에 드라마를 처음 틀었을 때 한국말이 나오는 것에 놀라고 그 뒤에 제가 이거를 즐기고 있다는 것에 2번 놀랐습니다. 우선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이 드라마 속 기생수 비주얼이 거의 완벽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VFX 팀이 얼굴이 찢겨 나와야 하는 괴물의 애니메이션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이미 일본 실사화가 있는 것은 알지만 파트 1과 파트 2를 보고 난 뒤에도 더 그레이의 비주얼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더 그레이를 봄을 통해서 기생수 프랜차이즈에 흥미가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시청한 뒤 기생수 파트 1과 파트 2를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의 실사화를 모두 관람한 뒤에도 더 그레이가 완성도가 더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두 실사화가 내용면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주제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금 고어가 많이 들어있지만 편집의 힘으로 제가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생수 파트 1과 2의 가장 큰 단점은 여러 주제를 한꺼번에 다루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기생수의 존재 의미, 인간과의 공존, 인간성의 상실, 거기다 계속 소개되는 서브 플롯들까지 총 4시간의 러닝타임을 가지지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개 자체가 느리지만 이야기의 플롯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닌 갑자기 특정한 이벤트가 벌어져서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는 형식입니다. 특히 파트 2에서 메인 빌런이어야 하는 고토는 정말 그냥 등장한 것 같습니다. 기생수가 사지에 전부 달리는 5종 괴물은 말로만 들으면 엄청나게 위협적으로 들리지만 시니치와 처음 만났을 때 머리를 잘리고 나중에 다른 머리로 만나서 오른쪽 이를 흡수한 뒤 방사능 묻은 새 창을 맞고 터집니다. 거의 대부분의 영화 러닝타임이 타미야의 이상한 실험에 집중돼 있다가 고토는 그냥 갑자기 등장해서 몇 번 킬샷 날리다가 끝나는 것이 정말 안티클라이맥틱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토리 자체가 확실한 목적이 있었기보다는 최대한 많은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에 대한 거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니 실사화라는 것을 감안하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짐작이 가지만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소개한 것에 비해 이야기가 매우 불협화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더 그레이는 훨씬 직선적이고 안전한 방향을 택하죠. 더 그레이는 기생수에 대한 한 가지 테마를 메인으로 잡고 진행합니다. 기생수의 존재 이유,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메인 테마로 이어지는 서브 플롯들을 만듭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찾기 위해 목사와 함께한 기생수들, 생존이라는 목적을 위해 정수인을 보호하는 하이디, 인간의 머리를 차지하라는 명령을 인간 조직의 점령으로 해석한 목사 등등 캐릭터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계관을 빌드업합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꼬지 않는 거의 애니스러운 대사들이 재미를 더해줍니다. 기생수들이 동족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도 사실상 피상적인 목적성이 부여된 생명체들이 서로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대사이고, 잠들어 있던 하이디가 깨어날 거야 같은 대사도 이야기의 컨텍스트 내에서는 말이 됩니다. 이야기가 복잡하거나 엄청난 깊은 뜻이 없어도 특정한 아이디어에 대한 강조만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카락 뽑기 검사같이 기생수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들이 자주 인용이 되어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오리지널 기생수 설정들을 흥미롭게 인용합니다. 일본 실사화와는 다르게 드라마 형식을 갖춘 더 그레이는 느린 전개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괴물들 자체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왜냐면 그게 가장 큰 킬링 포인트였거든요. 기생수들이 드라마 속에서 묘사된 방식이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교회 장면에서부터 이미 이 생명체들이 자기네들이 아주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목사 기생수가 하는 행동들이 흥미로웠습니다. 그 목사에게 정확한 명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기생수 집단을 꾸리고 인간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인물이기에 적합한 별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생수들이 자기네들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간 고기를 잔뜩 모아놓은 식당 표식을 그린 것과 활용면에서 떨어지기에 전면전을 피하는 것이 그들을 생존을 위해 사투하는 괴물들로 그려내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기생수들이 얘기할 때 로봇처럼 또박또박 얘기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다가왔지만 괴물들 설정상 오히려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아니었던 생명체가 인간의 몸을 차지하게 되면 언어는 배울 수 있어도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는 습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정보 전달적으로 배우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인데 자신과 완전 다른 동물의 감정 체계를 바로 인식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화에서 알파가 가운석의 레퍼토리를 완벽하게 따라하는 것이 강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파 얘기가 나와서인데요. 그가 얼마나 간지나는 빌런인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를 통틀어서 가장 멋있는 악당입니다. 기생수에서는 인류를 여러 개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동물로 해석합니다. 사실상 조직에 대한 강조가 많이 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알파는 인간을 한 명 한 명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든 그 조직의 아이디어나 체계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절대 죽지 않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생명체로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를 차지하라는 명령을 인간 조직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우두머리, 인간이라는 아이디어를 상징하는 것을 점령하라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죠. 이 친구는 그냥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결단력 있고 강력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빌런이고 그것은 그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일부러 기생수들이 모일 수 있는 집단을 형성한 뒤 나중에 그들의 아지트를 노출시키며 특수부대라는 더 강력한 조직의 신뢰를 얻은 동시에 시장의 목을 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풍물축제까지 세이브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촉수괴물이 이런 마스터 플랜을 생각해냈다는 것이 멋있지만 그냥 액션을 할 때 멋있는 것도 있습니다. 4화 마지막에서 목사 몸에서 빠져나와서 아주 깔끔하게 형사 머리를 베고 갈아탄 뒤 바로 하이디랑 싸우는 것이 그냥 머리 싸움의 정상을 찍었습니다. 맨날 나오는 비리기업 회장이나 사이코 연쇄살인마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미친 포스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 액션씬들은 좋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국 크리처물에서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싸움 장면들이 정말 깔끔합니다. 그냥 촉수만 나지막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몸 전체가 회전하고 비틀리는 것이 화면 전체를 다이나믹하게 채워줍니다. 일본 실사화에서는 거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능력이 조금씩 다른 기생수들 덕분에 괴물 리스트의 다양성도 불어넣어줬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최근에 나온 괴물 영화들을 보면 많은 시리즈들이 그 당연한 것을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스맨처럼 날개 형태로 얼굴을 펼치는 친구, 알파는 몸 없이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고 당연히 하이디는 반쪽이지만 유연성 있는 공격들을 선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전투하는 것을 보는 것이 재밌었어요. 그게 제가 말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제작자들이 자기네들이 선사할 괴물에 충실했고 어디 옆으로 세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한 크리처 피처였습니다. 물론 첫 두 화가 꽤나 약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지하 주차장에서의 PPT 프레젠테이션 방식이 너무 편리한 설명에 같기도 했고 대사가 유치한 것이 신경 쓰일 수도 있지만 오늘은 그런 것에 깊게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크리처물이 나왔다는 것 자체에 기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상원 감독과 팀에게 이대로 계속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주 살짝만 바꾸고 싶은 게 있다면 전투씬이 등장할 때 막 존 윅 스타일 EDM 음악이 깔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박진감 넘치기 때문입니다. 더 그레이 시즌2가 나온다면 아마 시니치와 오른쪽이가 정수인과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과 일본 실사화가 동일 세계관에 있다는 컨셉 자체가 엄청 신나기는 합니다. 농담 안 하고 시즌2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런 기대 안 하고 틀었던 더 그레이가 저를 놀래키는 바람에 짧게나마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